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무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영상 두 개를 올리긴 했었는데, 필요 없이 너무 좀 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상이 좀 보기도 불편한 것 같아서, 다시 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할 내용은 LC 관련한 거. 이게 신용장이죠, 신용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인도 조건 해가지고 뭐 CIF, 그 다음에 FOB, 이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HS 코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과거에 제가 한 15년 전에 작성한 자료인데, 이제 저희는 개발 부서에 있다 보니까 부품을 이제 해외로부터 많이 좀 들여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새로운 이제 신제품을 해외에 이제 PR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해외에서 부품을 이제 긴급하게 그 와야 될 경우에 이제 뭐 구매 부서나 이제 무역 부서에서 이제 뭐 LC가 뭐 오픈됐니 아직 안 됐으니 좀 늦어지니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할 때는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게 이제 안 되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불만을 많이 좀 터뜨리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절차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배 이제 설계자들한테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무역이라는 건 이제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것이고, 그 다음에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제 믿을 수 없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긴 게 이제 결제 이제 방식인데, 크게는 이제 뭐 TT 송금,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 요게 이제 LC고, 그다음 주신거래 이런 내용인데, 이제 주로 이제 LC 요걸 많이 쓰는 거죠. 이제 신용장 거래 결제 방식하고 주신 거래는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신용장은 이제 은행이 지급 보증 서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신 거래는 은행이 지급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이제 그 차이가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래보다는 이제 신용장 이제 결제 방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서로를 이제 어떤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 거래를 하기가 힘들죠. 이제 모르는 상대방이 뭐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믿는 사이라면 이제 TT 송금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은행이 지급 보증을 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그 아까 이제 보면은 이제 개설하는 것부터 이 절차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하다는 걸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양식도 보면은 뭐 은행마다 양식이 다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뭐 엔지니어들이 무역하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LC 거래는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거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LC 이제 결제 방식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제 그 이제 은행이 지급 보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거래 역시 이제 그 상대가 믿을 수 있을 경우에만 하는 이제 거래가 주식 거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신용장 개설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절차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데 따른 비용이나 이제 그 사람들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근데 저 TT 송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추신 거래는 절차가 이제 다소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제 인력 소모라든지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뭐 이 오프시트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그냥 뭐 견적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견적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상품 인도 조건이라고 요 돼 있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 우리 이제 견적서에도 표기가 되죠, 이게. 그 보통 이제 그 이제 해외 업체에서 이제 그 견적서가 오면은 보통 이런 이제 그 상품 인도 조건이 표기가 되는데 대부분 뭐 FOB로 많이 올 겁니다. FOB. 그러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FOB가 뭐지 이제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내가 LC 오픈 해가지고 돈을 주면은 그 물건 이제 내가 구매를 요청하는 그 물건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이제 해주겠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FOB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이제 선적까지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업자가 선적까지만 이제 물품을 이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두 군데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배에 실어주는 것까지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IF는 이제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착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제대로 이제 그 되는지까지만 확인하겠다. 그 다음에 뭐 밑에 DF나 DES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내 공장까지 이제 다 해주겠다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견적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FOB까지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CIF까지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물류 비용이 이제 증가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돈을 더 달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짜 중요한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운송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뭐 대충 트럭에 실어서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특수 차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은 FOB. 그래서 견적서에 FOB로 되어 있으면은 아 그냥 저기 이제 자기들이 그냥 실어주면 끝 이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B는 이제 그 수출 통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죠, 그 나라. 이제 수출국. 그 다음에 이제 그 CIF는 이제 운송비까지 이제 포함하고 이제 보험료를 이제 지불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CIF고 이제 운송비만 지불하고 보험료는 지불 안 하는 걸 이제 CFR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이제 이런 서류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특히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그 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다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런 거는 이제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그 뜻으로 이제 요 좀 제가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적이 이루어진다. 상당히 좀 이 복잡하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포워드죠, 포워드.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수입이 이제 뭐 됐을 때 이제 그걸 이제 그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 회사에서 이제 배 배에 실어주는 이제 그 요렇게 이제 그 실어주는 이제 그 업무를 이제 그 포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뭐 포워드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가끔씩 들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출 보장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HS 코드. 그 HS 코드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제품 개발되면은 이제 이걸 이제 무역 담당하는 이제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제품이 개발되면 이걸 HS 코드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또 대충 주면은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이제 자기가 개발한 어떤 제품의 어떤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 담당자가 그걸 이제 그 카테고리를 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HS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정보를 우리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가끔씩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 수주립 부서 담당자가 제품 설명 및 실물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개 이제 HS 코드 분류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제품을 이제 새로 개발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무역 담당자가 이제 HS 코드 분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제 실물 설명서하고 실물 좀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개발 담당자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제 뭐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무역 담당자는 또 뭐 그렇게 대충 준 정보만 가지고 HS 코드 분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겠죠, 이제. 그러면 뭐 또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쁜데 뭐 자꾸 그것 때문에 전화하고 물어보고 뭐 와서 설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서로 이제 뭐 또 틱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이제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만든 제품이 해외 수출돼 가지고 또 회사의 이익에 또 기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또 이제 승진 기회도 잡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그 절차를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하면은 이제 자기한테 훨씬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살펴본 거는 요 HS 코드 그 이제 무역을 하려 그러면은 HS 코드가 필요하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워드라는 용어를 이제 그 많이 쓰는데 포워드는 말 그대로 그냥 택배 차량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쓰는 견적서에서 많이 쓰는 것은 FOB와 이제 CIF다. CIF는 아마 이제 되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CIF를 쓰는데 대부분 FOB다. FOB는 이제 수출국에서 이제 배에 실어주는 걸로 끝.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그 물품인 경우에는 이제 인도 조건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조건이 이렇게 이제 저기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FOB냐 CIF냐.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제 뭐 이제 진짜 이제 운송 과정도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견적서에는 FOB로 해가지고 그냥 오케이 그래 견적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물건이 인도될 때 이제 실어놨으니까 너가 알아서 찾아가세요라고 하면 좀 황당하겠죠 이제. 그럼 뭐 아니 이런 중요한 물건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 이제 막 해외바이어한테 그 뭐 이제 불만을 제기해도 견적서에 FOB를 해놨는데 이제 라고 이제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제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절차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프시트는 이제 이 견적서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거래는 이제 신용장 개설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본 거는 이제 LC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조건, FOB, 그 다음에 이제 그 HS 코드, 그 다음에 포워드,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총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접하는 용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